여러분께서 이미 결과를 들으셨겠지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대외 여건을 보면은 지난달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이후에 어떤 주요국의 통화정책 추가 완화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세 회복 등에 힘입어서 글로벌 금융경제의 불확실성이 조금 더 완화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요 국별로 그리고 부문별로 살펴보면은 먼저 미국의 경우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었으나 연준은 대외 경제 여건의 리스크를 고려하여 앞으로의 정책 금리 조정은 경제 지표를 점검해가며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유로 지역은 ECB가 통화 정책을 추가로 완화한 가운데 미약하지만 경기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었지만 수출 등 일부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였고, 일본은 소비 부진, 수출 둔화 등으로 성장세가 미약하였습니다. 국제 유가는 산유국 간 감산 합의 기대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가 최근 감산 합의가 무산되면서 다시 반락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반영이 돼서 주요국 주가가 상승하고 신흥시장국의 통화가치 하락세가 진정되는 등 국제금융시장은 안정세를 되찾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와 중국의 성장세 및 유가 등의 향방이 세계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여전히 잠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국내 실물 경제를 보면 수출은 석유 제품의 단가 하락과 세계 교육 신장세 둔화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지난 2월 중 부진했던 소비와 설비 투자는 3월에 상당폭 반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1, 4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대외 경제 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전월에 1.3%에서 3월 중 1.0%로 낮아졌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1.7%로 전월과 비슷하였으며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물가는 저유가의 영향으로 당분간 1% 정도의 낮은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지만 저유가로 인한 물가의 하방 압력은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지난달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축소 등에 힘입어서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주가가 글로벌 주가 상승과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 순유입 등으로 상승하였고 원 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원엔 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가 4월 들어서 엔화의 강세 영향 등으로 반등하였습니다. 장기시장 금리는 주요국 국채 금리 움직임 등을 반영하여 하락하였다가 4월 들어 소폭 반등하였습니다. 최근의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2016년 국내 경제를 다시 이렇게 전망해 본 결과 금년 중 경제 성장률은 2.8%,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2%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정된 경제 전망의 자세한 내용은 조금 후 오후 2시에 조사국에서 설명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성장과 물가 전망치가 소폭 하향 조정되었지만 2, 4분기 이후에는 국내 경제가 완만하나마 개선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리고 대외 경제 여건 및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앞으로의 국내외 상황 변화를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화 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등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경제가 예상대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며 금융 안정에도 유의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 이후의 결정에 대해서는 하성근 의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김상훈 기자입니다.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워싱턴에서 한국판 양적 완화의 방법론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한국은행이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때는 나서겠다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의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 한은은 언제 어떻게 나서겠다는 의미인 건지, 정부와 한은의 역할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고요. 두 번째는 통화정책을 신중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성장률 전망치는 2.8%로 떨어뜨리셨습니다. 원화 강세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기준금리가 충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는 건지, 또 타깃형 통화정책에 대한 주문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방법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곧 미국이 환율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만약에 한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된다면, 또는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 대한 언급을 한다고 하면 원달러 환율은 어떤 압력을 받을 걸로 예상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그 양적 완화라고 하는 표현은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소위 양적 완화, 선진국에서 하는, 예를 들면 제로금리까지 가서 그래도 이제 그 효과가 의도적으로 나타나지 않자 다시 장기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통화량을 늘리는 그런 의미의 양적 완화기보다,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발표된 양적 완화는 그 구조 조정 지원과 관련해서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그런 의미로 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주요 선진국이 취급하고 있는 양적 완화와는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분명히 이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기업 구조 조정은 우리 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으로서도 구조 조정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기본적인 스탠스는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국은행이 구조조정을 위해서 뭘 하느냐 하면, 현재로서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구조조정의 재원을 조달하는데 아직은 큰 애로가 없는 상황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누가 보더라도 이제 위기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신용 경색이 생긴다든가 우량한 기업조차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다든가 하는 그런 그 상황이 오는 경우라면은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인 어떤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이제 통화정책, 재정정책은 신중히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은 일단 그 통화 재정정책의 이제 원론적인 상황을 언급했는데, 현재
전망치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준금리가 완화적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완화적이냐 아니냐고 하는 판단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그 평가 좀 수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질 기준금리 수준을 본다든가 통화량이라든가 유동성 상황,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금융 변수를 조합한 금융 상황 지수 등으로 금융 상황이 통화 정책이 완화적이냐 완화적이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 저희들이 제가 언급한 여러 가지 어떤 지표를 비교해서 판단하건대 지금의 금리 수준은 실물 경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화의 정도가 문제지 현재 수준도 일단 실물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미국의 환율 보고서 발표가 이제 임박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이 뭐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지정이 되던가, 또는 우리 김 기자님 질문하셨듯이 거기에 어떤 평가를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완시장 참가자들에게 영향을 분명히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을 가정해서 제가 총재 입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답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인데요. 저도 그 양적 완화 관련해서 좀 이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총재께서 방금 답변에서 이제 보다 적극적인 지원 가능성을 또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렇다면 이제 향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규모나 이런 게 명확해진다면 하느니 발권력을 동원해서 사는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인정을 하신 거를로 해석을 해도 되는지, 또 나가서 이제 이 채권 매입 방식 이외에도 이제 증자 방식에 대한 지원도 정부 안팎에서 논의된 걸로 아는데, 두 가지 방안에서 좀 더 현재 경제 상황 고려할 때 타당성이 뭐가 더 낫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묻고 싶고요. 또 시장 일각에서 이제 양적 완화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당이 총선에 져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대신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더 낫다는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답변이 발권력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찬성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이 구조조정 지원을 하더라도 법 테두리 내에서, 그다음에 중앙은행 그 본연의 기본 원칙 내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증자 방식이냐 아니면 직접 매입이냐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이냐라고 하셨는데, 일단 한은의 지원을 전제로 한다면 한은의 출자라든가 한은의 직접 인수는 뭐 현재 법상 안 되게 되어 있죠. 구체적으로 기업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해서 사은은의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 방법은 현재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가 어려우면 대신 금리 인하를 하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좀 안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한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취하고 있는 그런 양적 완화가 아니고 기업 구조 조정에 이제 한국은행이 좀 지원을 하라는 그런 뜻인데, 그런 뜻으로 해석되는 양적 완화라면 그거하고 금리 인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이터 통신 김세미 기자입니다. 그 4월에 전망을 바꾸시면서 어떤 점이 이럴 때랑 가장 달라져서 2.8%로 성장률 전망 내리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두 달 뭐 불확실성이 높아서 금리를 동결하신 것도 있고 오늘도 불확실성 언급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난 달 사이에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비교적 해소됐다고 봐도 되는 건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금년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낮춰 잡은 것은 지난 1, 4분기의 실적이 1월 달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미치지 못했던 점, 그리고 또 뭐 유가의 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세계 경제의 성장률 또 세계 교육 신장률이 그런 전망치가 낮아진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2, 4분기 이후에는 저희들이 좀 완만한 회복세를 볼 것이라고 하는 지난 1월 달에 그 시각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불확실성 말씀하셨는데 연초부터 그 대부분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중국의 어떤 그 성장세가 생각보다 둔화되고 있고 또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또 불확실성도 있었고 최근 들어서 이 같은 불확실성이 완화돼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는 아마 시장에서 생각보다 더 점진적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중국의 경우도 1, 4분기 성장률이 6.7%를 나타냄으로써 어떤 급격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유가도 1월 하순에는 뭐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최근에는 $40 내외까지 오르는 등 유가도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제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전히 저희들이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블룸버그 통신 최관훈 기자입니다. 그 G20 그 커뮤니케상의 통화 정책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하고요. 그리고 3월 의사록에 나온 원화가 뭐 프록시 통화로 매도된 그 점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나왔습니다. 먼저 그 G20 합의문에 보면은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물가 안정을 보장하겠지만 통화 정책만으로는 균형 있는 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 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EU 같은 선진국들을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 중진국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인지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통화 정책만으로는 할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측면에서 좀 추가 설명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월달 금통위 의사록에 보면은 그 원화가 일부 국가의 대리 통화 그러니까 프록시 통화로 대규모 매도가 됐고 그 과정에서 달러 원이 오버슈팅 되는 정보가 포착됐다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화가 프록시 통화로 매도되는 것이 이게 당시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이게 장기적인 추세로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이라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주 기자께서 언급하신 대로 G20 회의 공동 커뮤니케에서 보면 통화 정책만으로는 균형된 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재정 정책과 구조 계획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달의 회의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또 2월 달에 있었던 상하이 G20 회의 공동 선언문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전혀 새로운 사실은 아닌데 거듭 강조를 한 셈이죠.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선진국을 시작으로 해서 그 큰 폭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신흥국까지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글로벌 위기 이후에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못하고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이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저성장 저물가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인 경기 요인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에 보다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책도 통화 정책만이 아닌 어떤 재정 정책과 구조 개혁이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글로벌 위기 이후 정책 운영 과정에서 어떤 하나의 그 명백한 교훈입니다. 그 점을 이제 새로 강조했는데 재정 구조 조정 정책 같은 것은 조금 그 제약이 있죠. 통화 정책만큼 빠르지 못하고 정책은 제약도 있고 하니까 그것이 불충분한 데서 거듭 그것을 강조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선진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완화 정책을 취하고 있는 모든 신흥국에 공통적으로 던지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원화가 앞으로시 통화로 활용되었다는 것은 중국 등 여타 신흥국 통화와 비슷한 움직임을 이제 원화가 보여왔다는 데서 그러한 견해가 있었다고 봅니다. 환율 변동 요인이 어디에 있었던 간에 환율이 단기간에 과도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외환 당국의 일종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그러한 쏠림 현상이 있다면은 좀 그런 것을 좀 유의 있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매일경제 정의원 기자입니다. 최근 3월달 경기 지표가 소폭 반등하면서 경기 바닥론이 제기됐는데 오늘 좀 지난달 통방회의 이후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이 바닥론에 좀 동의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성장률 1.8%까지 내리셨는데 앞으로의 성장 경로는 그러니까 2분기 이후로는 긍정적으로 확실히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그 한국판 양적 완화를 두고 총재님이 하느니 팔짱 끼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뭐 이번에 제시된 방법이든 아니든 어려운 경제 여건에 하느니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 하느니 재량권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견안이 있을 경우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부 검토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그 초입에 답변을 좀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의 성장률을 낮춰 잡은 것은 지난 1사분기의 실적치 부진과 또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 전망을 이제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 IMF라든가 주요 전문 기관의 이제 전망을 좀 보면은 앞으로는 그 글로벌 경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국제 유가도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이라 이런 전체적인 전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망을 저희들이 좀 받아들일 경우 우리 경제도 1사분기는 좀 부진했지만 2사분기 이후는 어떤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면밀히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적 완화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질문을 받을 때 또 질문의 각도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제가 답변하는 표현의 상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조금 그 혼선이라고 할까요? 오해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은이 이제 나서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되면 우리가 나서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정책 수단을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현재 한국은행은 금리라든가 그다음에 통화량 조절 외에 저희들이 또 대출 정책 같은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구조 조정이라든가 하는 큰 문제 중환에 나설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그 별도의 다른 어떤 권한 그걸 떠나서 지금 현재 있는 수단으로도 저희들이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 최영석입니다. 그 2%대 성장률이 지금 2014년을 제외하고 지금 5년째 지속되면서 저성장에 대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지금 저 총재님하고 유일호 장관님의 의견을 좀 보면은 성장 정책에 대해서 좀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냐. 한은과 정부가 12일 날 유일호 장관께서 말씀하기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동원해서 성장률 3%를 고수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한은은 또 2.8%로 낮추셨고 또 총재님께서는 또 최근에 그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아직 한은이 나설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밖에서는 지금 한은과 정부가 성장에 대해서 공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큰데요. 여기에 대해서 총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 어떤 문제점에 대한 진단, 처방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발언을 하다 보면 조금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동원해서 이제 성장 회복에 좀 중점을 두겠다, 아마 이런 발언을 하셨을 겁니다. 아까 3% 고수라고 말씀하신 주기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가능한 정책을 다 망라해서 성장세 회복을 좀 도모하겠다 이런 이제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양적 완화에 따른 저의 그 답변을 두고 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양적 완화는 구조 조정을 위해서 산업은행에다가 직접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인데 그는 분명히 저희들이 나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금융시장 상황 여건을 볼 때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행이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늘 통화정책 방향 끝나고 나서 설명드릴 때나 저희 통화방 그 의결문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물론 금융 안정 리스크라든가 하는 걸 균형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한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 금리 수준이 완화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더 완화적으로 가느냐 아니냐는 문제지 지금 금리 수준은 완화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도 하는 표현이 초완화적인 거에 정도를 좀 줄이는 거라고 말씀했듯이 그 정도의 차이지 지금 금리 수준이 실물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완화적인 하지만 또 현재 저희들이 기준금리가 1.5%입니다. 금리 인하의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금리 인하 여지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제가 그 전월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리 정책, 금리 결정할 때는 기대 효과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리 정책은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중요를 하다. 그 다음에 G20 회의에서도 거듭 강조하고 제가 우리 글로벌 위기의 명백한 교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통화 정책만으로는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게 금통위의 기본 스탠스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을 생각하는 것은 통화정책의 타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통화정책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다. 지금의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적 요인보다는 구조 요인이 크기 때문에 구조조정 정책과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이 같이 가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 금통위의 저희들의 확고한 스탠스입니다. 네. 그래서 뭐 공조를 지금 공조 목소리는 높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통화 정책은 재정 정책, 구조 정책과 같이 가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아일보 정임수 기자입니다. 그 4.13 총선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등장하면서 그 추경 편성 같은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책을 쓰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많은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현재 같은 상황에서 국회에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경기 부양 카드가 기준금리 인하가 유일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을 제가 또 다시 반복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요 선진국 다른 나라의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008년 이제 글로벌 위기가 터지고 나서 이제 그 위기의 진원지인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졌고 금융 시스템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거의 제로 금리에 이어서 양적 완화도 취하고 뒤이어 이제 유럽의 재정 문제가 또 부각이 되면서 유럽 역시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 우려에 이제 직면하게 돼서 유럽 그 은행도 똑같이 거의 제로 금리에다가 양적 완화, 일본도 이렇게 그 동참을 다 했습니다. 주요 그러니까 많은 신흥국들도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운영해 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효과 있는 듯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저희들이 그런 그 완화 정책을 취유한 나라가 아직도 성장세가 미약하고 또 저물가에 이제 직면해 있는데 그 원인이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경기 요인보다는 구조 요인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뭐 그에 대한 진단을 안 하는 건 아니죠. 똑같이 그런 진단 하에서 재정 정책과 구조 조정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그 기자분 질문하셨듯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구조 조정 정책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 정책이 그만큼 통화 정책을 못 따라준 게 사실입니다. 그 정책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구조조정 정책이 어렵다고 해서 통화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물론 저희들이 그 경기 회복을 위해서 그 우리 금통위의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데 주력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은 통화 정책만으로 안 되니까 전반적인 정책이 같이 갈 때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저희 금통위의 스탠스라고 했습니다. 물론 중앙은행의 금리가 가장 빠를 수는 있겠죠. 정책 결정에는 가장 빠를 수는 있지만은 어떤 정책은 역시 그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중요하고 좀 같이 갈 때만 경제 주체들에게 어떤 그 신뢰를 불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제 연합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입니다. 먼저 오늘 나온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을 보면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기에서 물가 안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한 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요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라는 표현은 작년 5월 그러니까 6월에 금리를 내리기 직전인 달까지 유지되던 표현이고 그 이후로는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라는 표현을 쭉 사용해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 이 표현을 바꾸시게 된 이유가 뭔지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현재 금리 수준에 대해서 총재님께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수준이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과거에도 총재님께서 그 금리 수준에 대해서 충분히 완화적이다라는 표현과 혹은 제약하지 않는다, 뒷받침하는 수준이다라는 표현은 좀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해와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뒷받침하는 수준이다라는 표현은 3, 4, 5월 이 정도의 그 수준을 유지했고 6월달에 금리를 내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에 그 뒷받침하는 수준이다라고 표현하시는 의미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금통위에서 이번 의결문을 보면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라는 표현이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라고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금통위에서 국내외 경제 금융 여건을 이제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니까 성장과 물가 면에서는 그 전보다 하방 리스크가 좀 커졌다. 저희들이 이번에 하향 조정했습니다만 그런 성장과 물가 면에서 하방 리스크는 커진 반면에 금융 안정 면에서의 리스크는 다소 줄어들었다. 이런 이제 그 판단의 기초에서 이렇게 그 표현을 바꿨습니다. 충분히라는 표현을 안 쓰는 대신 성장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는 표현을 바꾼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거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충분히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지금의 금리 수준이 완화적인데 어느 정도가 완화적이냐는 완화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근데 충분히라고 하는 표현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좀 해석도 달리하고 해서 그런 좀 이달에는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그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추가 질문을 예. 드리겠는데요. 그 표현을 바꾼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하셨는데 그 종전까지 설명하실 때는 2분기 이후에는 또 완만하게 성장할 아니, 것으로 보신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표현을 할 당시 그때하고 비교할 때 하방 리스크가 그 당시보다는 커졌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번에 성장률과 물가 전망에 반영을 한 셈이죠. 제가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하는 것은 그런 표현을 쓸 당시하고 비교해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김남현 기자입니다.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오늘 좀 타이밍 뭐 이런 말씀하셨고 지난번 워싱턴에서도 금리 인하 카드 아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요. 뭐 좀 우문답습니다만 뭐 그런 뭐 타이밍 어떤 때를 타이밍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그 통화와 재정, 구조조정 같이 병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재정이나 구조조정 정책이 없다라고 하면 뭐 앞으로 이제 뭐 지금 말하는 건 결국에는 금리 인하 쪽이 될 텐데요. 그런 어떤 통화 완화가 없다라고 그 봐도 되는 건지 그거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통방문구상에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그 회복세를 지원과 관련해서 그 성장과 물가 하방 리스크를 표현하셨는데요. 그 물가 쪽에 보면 물가 안정 목표 2%를 상당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1월달 표현하고 같은 의미거든요. 1월달에는 소비자 물가가 12월달 나왔던 게 1.3%였고 그다음에 1월, 2월달엔 0.8, 0.8 정도로 낮춰지면서 오히려 제가 해석한 거는 지금 2%를 상당폭 하회할 것이다라는 표현은 오히려 물가가 조금 더 높아지는 걸로 해석을 했는데 이게 좀 잘못 그 문구를 해석한 건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경제 심리 다소 개선 뭐 예전에도 개선이나 위축이 자꾸 통방문구에서 오갔는데
그때 당시에도 매번 총재님께서는 그 현상을 설명하는 거다라고 답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개선이라는 문구가 작년 11월 이후 처음 다시 나온 건데 이게 단지 지금 현상을 설명하는 건지 아니면 향후의 어떤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타이밍을 제가 언급할 때는 금리 정책의 효과, 저희들이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는 만약 조정하게 되면 기대 효과와 부작용을 이제 같이 면밀히 놓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연초에처럼 그 국제금융시장의 그 불안이 커지고 그에 따라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높은 그런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의 그 불안정성이 높을 때에는 통화 정책의 효과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금리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인하 카드를 아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원칙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기축 통화국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또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클 때는 어떤 슈악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정책의 여력은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원칙, 당연한 원칙을 제가 강조를 한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재정 정책과 구조 조정 정책에서 어떤 그 과감한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금리 인하는 없다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금리 정책도 재정 정책, 구조 조정 정책과 같이 가야만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구 아까 표현 구체적인 곳은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리기엔 상당히 디테일한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실무자로 하여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리 개선은 이건 현재 상황을 제가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심리 호전된 심리를 계속 유지해 나갈지 그것이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이고 어떤 그 호전된 심리를 또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도 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